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부러졌다가 살아온 각도기 각선준입니다. 아까 좀 크게 부러질 뻔했는데 다행히 좀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침에 그렇게 팍팍 질러가지고 자 이제 VIX 고점 만드는 막 그렇게까지 막 질렀는데 네. 지수가 장중에 3% 코스닥 빠지고 2% 빠지고 또 부러졌네 막 이러고 참 안타깝다. 잠깐 미국 시장 체험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 시장도 막 그러니까 예, 플러스 뭐 3%에서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에서 막 플러스 3% 되고 막 이런 적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네. 예. 변동성은 쩔죠 쩔어. 오늘도 좀 그 변동성을 한 절반 정도는 체험을 해본 것 와, 같습니다. 우리 사실상 우리나라의 2%는 미국의 4% 아닙니까? 야, 근데 그걸 3%를 안 되는 거지. 작년에 오른 게 있어야지. 그렇죠. 작년에 올 초까지도 미국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 신고가. 우리는 이미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언제부터 찍었는데. 네. 휘청했네요. 네. 요게 이런 장이 만약에 거꾸로 일어났다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거꾸로? 플러스 올라갔으면? 2%잘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막 넘게 꼬꾸라지면은 네. 실제 미국 시장은 많이 그랬잖아요 최근에. 오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같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정말 플러스 같은 날인데 분명히 계좌는 조금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도 들 깨졌다고 좋아해. 사람 0.5%대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매수 수량이 줄어드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계속 잘게서 쪼개서 내고 있는 거야. 야, 그 위점에서 지금보다 한 3, 4%더 높았을 때는 막 퍽퍽 넣더니만 잘게 쪼개서 콩알처럼 넣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금을 조금씩 줄이고는 있는데 올라가면 또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마지막 버튼이 안 눌러질 때 저점인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이 저점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한 1,000억 넘게 순매도가 있더라고요 코스피에서. 아마 아침에 호가를 보니까 코스피 그 반대 매매도 오늘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지점 내 계좌들도 좀 여러 계좌가 있었고 실제로 반대 매매 영향에 오전에는 좀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전환이 됐습니다. 네. 플러스 한 2,800억 순매수로 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가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은 아침에 순매수였다가 오후 들어서 또 순매도 3,100억 정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외국인 언제까지 팔 거냐라는 건데 일단 뭐 가장 근사치의 얘기는 달러 강세가 꺾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금리도 말이죠. 달러도 강세야. 그러면 어찌 되었건 지금 고점 부근인데 원하는 저점 부근인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일단 달러가 강세일 것 같아라고 할 때는 계속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거죠. 상황이고 조건인 건데 그래서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팔고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마 이번 한국 시장의 그 반등과 랠리는 원화 강세와 함께 기조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1,276원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좀 떨어질 때도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30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화 환산으로 자동차 회사들이라든가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2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 환산으로 달러로 팔 테니까 네. 상당 부분 달러로 팔거든요. 한국 시장 작은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이익이 꽤 늘어나잖아요. 수출 기업들은 괜찮겠죠. 예, 그러면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한국은 뭐 거의 수출이 먹여 살리는 입장이니까 뭐 조선도 있잖아요. 조선도 원환산은 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은 네, 이 회사들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이익이 증가하면서 원화환산 이익이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네. 네. 근데 요즘에 좀 중국 포션이 좀 적고 러시아랑 중국 포션이 좀 적고 대신 수출 기업이라서 원달러 환율 수혜를 좀 2분기에 많이 받을 기업들로 좀 추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도 올랐는데요. 오늘 권시우의 경사가 났죠? 예. 진짜 큰 경사가 났습니다. 드디어 출산이 근데 그 출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딸을 낳았어요. 예. 딸이 출산이 됐죠. 첫째가 아들이에요. 좋아 죽어. 좋다고. 좋아 죽어. 야, 경산이다. 경사입니다. 우리 같은 아들은 이제 쓸모없는 인간들로 자꾸 변모되고 있습니다. 왜 네. 쓸모없죠? 딸을 좋아해요, 다들. 참, 딸을 좋아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만 아들 좋아해. 네, 참.
딸처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1분 이상 통화하시나요? 1분 이상은 조금 보통 힘들죠. 네. 그 저기 관계별 전화 통화 그 수치 계량한 거 보니까 웃기게 누가 해놨는데 가장 짧은 게 아버지와 아들이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와 딱, 아들. 딱 요건만. 네, 뭐 거의 1분 넘어가는 일이 없고 한 10몇 초에 뭐 거의 끝나는 걸로. 네. 수다성 이런 주제가 없죠. 딱 진짜 네. 필요한 용건들 딱딱 얘기하고. 참 왜 남자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가 뻑뻑하기 때문에 오래 여자들보다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좀 부드러워야 유연성이 있어야 오래 사는데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LG U+가 2.5%, SKT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고요. 음식료 섹터가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CJ제당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6%나 상승해서 끝났고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이제 SD바이오센서는 거의 보합이었는데 덴티움이 2.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실적도 잘 나왔고요. 이따가 리포트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섹터는 어제 카카오뱅크가 2% 오르면서 상위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2% 하락했고요. 다른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 3%대 하락을 했습니다. KB도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보험 섹터도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1.6% 정도 섹터가 하락하면서 오늘은 좀 금융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통신주, 음식료가 좀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이 3.2%까지 갔다가 지금 3.05%, 3%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좀 투매가 나온 것 같죠. S&P 500이 3% 하락했고 나스닥이 4% 넘게 하락을 해서 오늘 아침에 한국 시장이 좀 영향을 크게 받았고 장중에도 이제 코스닥이 3% 가까이 빠졌다가 0.5% 하락으로 다행히 좀 낙폭을 많이 되돌렸는데요. CPI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11일이죠. 내일이죠. 네, 미국 CPI가 이제 예상치는 8.1%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정도 증가할 겁니다. 전월의 데이터는 8.5% 증가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물가 우려 때문에 계속 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 하락 원인은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물가 우려인데 물가를 잡으려면 좀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 페드가 좀 그렇지 못할 걸로 보이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CPI까지 좀 좋지 않게 나오면 시장이 좀 우려가 더 커질 것이고 낮게 나오면 좀 괜찮아질 텐데 요즘엔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그걸로 인플레이션 꼭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네. 원래 나쁠 때는 나쁜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좋을 땐 좋은 것만 보이고. 네. 작년 12월 달엔 좋은 것만 보였잖아요. 음. 지금은 반대입니다. 네. 4개월 만에 천지개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4개월 후에 또 반대로 천지개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세상 일 모르는 겁니다. 네, 네. 사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 거시경제잖아요. 그래서 대가들 중에는 이제 거시경제 예측은 아예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전 대가가 아닌데도 거시경제는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대가에 낑겨봤으면. 네, 언제 대가 낑겨가시죠. 맨날 뭐 이렇게 짤짤이 현금이 없어 맨날 이러고 있고 한탄합니다. 이번에 오늘 진짜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현금을 좀 많이 마련했으면 오늘 같은 날 진짜 빵빵 쏘았을 때 대포알을 총알 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네. 예, 그리고 중국 PPI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 데이터는 오전에 나올 것 같아요. 9시가 좀 넘어가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PPI는 8.3%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CPI는 1.5%가 컨센입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상하이 지수가 1.06% 상승했고 심천 지수는 1.37%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중국 마감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콩 항생 지수는 1.28% 상승했고 HSCEI 지수는 1.60%, 홍콩 항생테크는 2.39%가 오르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홍콩과 중국 본토 모두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홍콩도 올랐나요? 항생은 지금 1.6% 마이너스 아니요. 떨어졌는데요. 맞는데? 네, 5월 10일 15시 30분 기준으로 항생 인덱스가 1.28% 올랐습니다. 인베스트보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인베스트 옛날 거 나와요. 예, 그래요? 날짜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한생 인덱스 hsi.com.hk 여기가 가장 정확한 네, 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통신주가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락다운과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좀 우려가 큰데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수 비중이 절대적이라서 중국 봉쇄 영향도 뭐 별로 받지 않고요. 필수 소비재라서 가격에 대한 이 소비 민감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고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위축기에 방어주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9일 이제 과기부에서 2022년 3월 기준으로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LG 플러스가 5G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KT를 제치고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1위는 SKT가 1088명으로 1위, 2위는 LG 플러스가 1065만 명, KT가 1048만 명을 기록을 해서 순위가 좀 뒤집어졌네요. 비슷하네요, 다들. 네, 큰 차이가 아니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LG 플러스가 2.5%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사실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망 사용료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USTR이라고 하죠. 무역 대표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문건을 이제 지난달에 보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예, 통신주한테는 악재이지만 오늘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네. 네, 우리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오늘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CJ제일제당이 하나금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판가 인상 효과 때문에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액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이익률은 8%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를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 정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서 오늘 주가가 한 6%나 급등을 했고요. 하나금투에 따르면 ASP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SBC 삼립도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포켓몬빵 덕분인지 실적이 잘 나왔고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0% 증가를 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강세네. 네. 예, 뭐 컨셉에 부합하는 정도였습니다.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고요. 포켓몬빵은 2월 달에 출시가 됐거든요. 누적해서 한 2,100만 개 정도 판매가 됐는데요. 여전히 공장 풀가동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오픈런이라고 하죠. 지금 편의점에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나가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생산 라인도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 상승은 기대가 되고 이어서 포켓몬 디저트, 대용량 뭐 롤케이크 이런 포켓몬 연계 상품이 시즌 2, 시즌 3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를 최대한 누려야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이제 2분기에 포켓몬빵 실적이 더 정확히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매출의 5%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네. 네. 하지만 나머지도 좋습니다. 이 베이커리 매출이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B2B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 네, 네. 단체 급식이나 뭐 휴게소 그리고 외식 관련된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멀티플이 좀 높죠. 음식료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네. 최근에 또 포켓몬빵 인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올랐던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료 섹터가 좀 강했고요. 기타 뭐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올랐던 뭐 사료주들 마찬가지로 뭐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반도체가 괜찮았습니다. 소부장 섹터가 장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을 많이 하는 섹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반도체 소부장이었거든요. 네. 또 게다가 또 기판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심텍, 대덕전자 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기판주들 그렇죠. 오늘도 심텍이 6%, 대덕전자도 6%, 코리아 서킷, TLB 4%, 3%대 상승을 했고요. LG노텍도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2%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저 중에 하나 사겠다고 대놨는데 사졌는지 모르겠네. 너무 강세인 거예요. 네. 역시 실적이 가장 강력한 촉매죠. 네. 밑에 대놨으면 오늘은 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슬프네요.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오늘 오전에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에는 좀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테슬라가 전일에 9%나 하락을 했고 예. 리비안은 2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보도가 이제 상해 공장 셧다운 때문에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까지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상해 공장이 다시 셧다운됐다 이런 보도가 로이터에서도 좀 나왔는데 네. 오후에 테슬라 측에서 밝혔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한 일부 물류 차질은 있지만 공장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이 보도 이후에 좀 2차 전지들이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재주들 뭐 4%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많이 되돌렸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마이너스 3%대로 끝났고요. 코스모 화학,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은 1%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LNF는 오히려 플러스로 0.5% 상승해서 끝났고요. 네. 저 상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하이가 월 일간 대수가 가장 많은 생산 대수를 기록했던 회사라
만약에 한 달 더 버벅거리면 연간 베이스에 좀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곳이긴 합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저 상하이권으로 인해서 실제로 좀 훼손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치과 관련주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조금 주가 향방이 갈렸습니다. 네. 덴티움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저는 요걸 보고 좀 놀랐어요. 중국향 매출이 41% 전년 대비 증가를 했더라고요. 전체 매출액도 4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92%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컨센도 22% 정도였는데 27%나 나왔고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제 관련 리포트에서 중국의 락다운과 러시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컨센이 910억인데 983억으로 컨센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봉쇄 영향은 2분기부터 아마 반영이 되겠죠. 근데 미래에셋에서는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연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락다운 우려 때문에 이 치과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 조정이 컸거든요. 많이 빠졌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1분기 실적은 일단 다행스럽게 잘 나왔고 2분기에는 조금 꺾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이연된 수요라서 3, 4분기에 커버를 해준다면 도르다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판 리스크 하락도 있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덴티움은 2.7% 정도 상승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시장 점유율이 33%입니다. 게다가 오스템 임플란트도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100%씩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판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원래 1위가 독일의 회사예요. 독일 회사가 1등인데요. 중국에서는 걔네를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밸류라고 본답니다. 그쪽은 프리미엄으로 보고 사실상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한국의 이 밸류 그 임플란트들이 훨씬 더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점유율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펼쳐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학보다 이런 게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요 타겟 시장이 지금 너무 이제 대외 리스크가 좀 커진 상황이라서 섹터 투심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게 좀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오히려 제약보다 잘할 수 있는 거. 바이오메드 이런 쪽으로. 네, 이미 네. 여기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아마 매도한 것 같은데 그러면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300억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 대책도 세웠기 때문에 설마 재발하겠습니까? 또 그러진 않겠죠. 예. 안 그래야죠. 네. 네. 그러면은 이 평판 리스크는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싶고요. 결국 실적으로 다시 말해줘야죠. 네. 다행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거래 재개하기 전에는 기관에서 좀 기계적인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네. 의외로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여행주, 항공주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12%대 하락을 네. 했습니다. 예,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1,200억 정도 4월 달에 했었는데 요 신주가 12일에 내일 모레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두고 급락을 했고요. 상장될 신주는 5천만 주. 현재 총 주식수가 1.1억 주니까 네. 굉장히 물량 부담은 큽니다. 네. 네, 나머지 항공주들은 그냥 소폭 하락하거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1% 올랐고요. 제주항공은 4%나 상승해서 끝났고 여행주는 오늘 하나투어와 노랑풍선이 4%대, 3%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얘네들은 3분기나 되어야 흑자가 날까 말까 얘기가 나오겠죠? 네, 뭐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게 최근에 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예전 코로나 이전에 객수라고 해야 되나? 여행 객수 회복이 가시화돼야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네. 아직 안 채워졌을 겁니다. 그렇죠. 미주 쪽은 이제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은 너무 회복세가 느리더라고요. 중국은 아예 못 가니까 지금 그게 그쵸.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저희 아는 이모 우리 부장님은
뭐 2주에 한 번씩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분들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못 가니까. 그리고 과거에 1년에 몇 번 해외 비행기 타보셨어요? 과거에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비행기 타셨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제주도 아니면 탈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가고는 싶은데 지금 받아주질 않잖아요. 여행객들이. 아니 아, 뭐 태국은 받아주잖아. 근데 거긴 조금 거봐 이렇다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지 이것 때문에 3분기가 지나야 정상화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코인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네. 코인은 잘 모르지만 오늘 루나라는 코인이 하루 만에 밤 12시 기준이니까 그때부터 아까 오후 들어서 한 50%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코인이죠. 그렇죠. 루나라는 코인은 사실 최근까지의 이 코인 시장 약세 구간에서도 굉장히 방어를 잘 했던 코인인데 갑자기 하루 만에 50%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UST라고 있는데요. 테라라는 데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코인의 가치가 달러와 연동이 돼서 1달러 하고 딱 고정이 되도록 예전에 이 페그제라고 하죠. 달러 페그제처럼 네. 패깅 시키는 게 이제 이 회사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 가격 관리를 UST와 루나 코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ST 수요가 증가해서 이 가치가 1달러를 넘어서면 조금 내려줘야겠죠. 1달러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UST를 추가 발행하고 루나를 소각합니다. 그러면 UST 가격이 다시 1달러로 안정이 되겠죠. 반대로 UST 수요가 감소해서 1달러를 하회하게 되면 루나를 추가로 발행해서 UST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UST 가치를 다시 올려서 1달러에 근접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구조인데요. 최근에 UST 가격이 1달러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0.8달러 밑에를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뭐 담보가 따로 없고요. 종이화폐처럼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치 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루나 코인도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0% 넘게 하락을 하고 지금은 조금 낙폭을 줄여서 40%대 하락 정도인데요. 굉장히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레버리지 쓰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네. 네, 그 레버리지 쓴다면 당연히 그렇죠. 네, 두 배만 써도 알거지 됐네요. 네, 게다가 이제 지금 아까 한 3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토요일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네, 며칠 만에 50%만 이렇게, 써도 거의 알거지 됐네. 그렇죠. 6, 네. 70%가 며칠 만에 이렇게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UST 가치를 다시 1달러로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거냐, 없을 네. 거냐가 변수일 것 같은데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이번 금리 인상기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과 살아남지 못하는 코인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10년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확률도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컨센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두뇌 작용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뭐 완벽하고 어쩌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꽝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지 여부, 그러려면 사람들의 인정은 원래 있어 왔던 것인가,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 종목보다도 더 많이 상승돼 있지 않나요? 코인 같은 경우는. 18,000개가 넘어요. 네. 18,000개가. 그것도 2달 전 얘기입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니까 각 코인. 네. 네. 예. 그만큼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장인 네. 것 같고 네.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이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실적이 좀 가시화된 기업들은 좀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이 멀티플이 좀 높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시장이 인식하면 폭락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전기차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불까지도 떨어졌는데 이게 네. 상장할 때는 70불까지 올라갔던 회사거든요. 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했잖아. 고맙지 미국에서 뭐. 했죠. 미국 사람 돈 가지고 한 거잖아. 이건 아주 고마운 케이스죠. 고마웠죠. 다 미국 가세요. IPO 하실 분들. 저 국위 선양하시고 달러 받아오세요. 네, 성장주는 다 미국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봐드릴게. 우리나라 없어도 돼. 네. 네. 근데 미국 대학 기금들이 그렇게 쿠팡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2 아마존이었으니까.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성장률도 어마무시하니까. 저도 좀 놀랐던 게 원래 한국도 그렇고 대학 기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국내 대학 기금은 아유, 우리나라는 아예 주식 투자 못해요. 아예 주식 투자를 거의 못하는 네. 회사, 학교가 굉장히 좀 많은데 지나치죠. 그렇죠.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대학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미국 대학은 참 5월 달 신기한 것 빼고. 같아요. 쿠팡에 투자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나라 회사니까 그래도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오늘 중국 마감 없습니다. 네.